9살 초등학생이 가방에 갇혀서 목숨을 잃고 10살 소녀는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다가 맨발로 탈출하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사실이 드러날수록 국민 공분 지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박종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예. 자, 이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받은 10살 소녀 피해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내용이 드러난 걸 보면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많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인 10살 A양을 상대로 진행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학대 정도가 정말 참혹합니다. A양은 경찰에서 의붓 아버지와 어머니가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으로 지지거나 또 쇠 막대기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목줄로 묶어 베란다에 가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양은 학대 과정에서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며 혼자서 다락방에 지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아이의 탈출 과정도 전해졌는데요. 아이는 다락방에 갇혀 지내다가 창문을 통해 그러니까 다락방에 붙어있는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가 살던 집은 4층인데요. 그러니까 옆집과 다락방이 똑같은 구조로 붙어 있습니다. 창문이.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 지붕 같은 이 베란다를 통해서 다시 다른 옆집의 다락방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다락방이 붙어 있는 구조라서 4층 높이인 만큼 위험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으니까 이 추가 취재가 들어오면 더욱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4층 높이에서 옆집으로 넘어가서 탈출을 했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목줄로 묶고 이런 학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는 안 가는데 가해자가 부모잖아요. 이 부모를 네네. 상대로 한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A양의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원래는 오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이들 부모가 자해 소동을 벌여 조사가 연기됐습니다. 경찰이 A양 외에 세 자녀를 임시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해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모를 병원에 현재 응급 입원 조치시켰습니다. 예.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이 아동학대 사건, 뭐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동학대 사례가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현재까지 지난 2018년 2만 4천여 건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 비율로 아동학대 판단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아동학대의 78%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온라인 수업 등으로 등교한 날이 많지 않은 탓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알았는데 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부모라도 자녀 체벌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우선 부모 체벌 금지를 위해 지난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는 민법 조항부터 선보기로 했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친권자에게 징계권이 있다 보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과 학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는 건데요. 이미 지난 4월 법제개선위원회는 이 징계권 조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나아가 이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라고도 권고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런 권고를 수용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체벌을 금지하는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아동학대 사건을 1차로 처리하는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가 만만치 않다. 이런 것도 문제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의 이웃이나 주변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신고를 해도 이 학대를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보호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서 문전박대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비명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집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 결과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박종혁 기자 수고했습니다.